안녕하세요. 내가 사랑한 미술관입니다. 여러분은 진보적이신가요? 보수적이신가요? 기본소득에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세상에는 이처럼 어느 한쪽을 선택하라고 요구하는 질문이 참 많습니다. 저도 조금 더 어렸을 때는 제가 어느 편인지 비교적 쉽게 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세상의 여러 면을 알게 되면서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오늘은 김기태 작가의 소설집 두 사람의 인터내셔널에 실린 단편 세상 모든 바다와 2026년 4월부터 5월까지 보안여관에서 열린 단체전 맞고도 틀린을 통해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 모든 바다의 주인공은 한국계 일본인 하쿠입니다. 하쿠는 세상 모든 바다, 줄여서 세모바라는 K-팝 아이돌 그룹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하쿠에게 세모바는 단순한 아이돌이 아닙니다.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재생비누를 나눠주고 아프리카 기아 문제를 이야기하는 세모바의 콘서트 현장은 그에게 록 페스티벌 혹은 평화롭고 즐거운 집회 현장처럼 보입니다. 하쿠는 세모바를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올바른 메시지를 전하는 거리낌 없이 좋아해도 되는 그룹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콘서트 현장에서 벌어진 한 사건을 계기로 흔들립니다. 공연이 끝난 뒤 세모바 멤버들처럼 꾸민 사람들이 게릴라 공연을 하는 척하다가 모형총을 겨누고 쓰러지는 퍼포먼스를 벌입니다. 팬들은 그것을 실제 총격으로 오해하고 현장은 혼란에 빠지며 결국 인명사고까지 일어납니다. 퍼포먼스를 준비한 사람들은 자신들도 세모바의 팬이며 전쟁을 반대하는 메시지를 전하려 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들의 평화는 공연장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고 싶었다고 주장합니다. 피해자 중에는 해진군에서 콘서트를 보러 올라온 고등학생 영록이 있었습니다. 혜진은 세모바와 팬들이 탈원전운동을 해온 원전 후보지 중 하나입니다. 하쿠는 우연히 만난 영록에게 그날 게릴라 공연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준 사실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사건 이후 자신이 믿어온 것들에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이후 하쿠는 혜진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전 건설 이행을 요구하는 아주머니를 만나 서명을 부탁받습니다. 하쿠는 망설입니다. 한국 이름을 써야 할지 일본 이름을 써야 할지 이 서명이 옳은 일인지 저 아주머니가 주민들을 얼마나 대표할 수 있는지 결국 하쿠는 죄송합니다 라는 말만 남긴 채 자리를 떠납니다. 이 소설은 하쿠가 믿어왔던 세계가 흔들리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하쿠는 자연스럽게 세모바가 지지하는 입장, 그러니까 원전에 반대하는 쪽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해진에서 만난 사람들은 그가 막연히 생각했던 반대편의 얼굴과 달랐습니다. 그들은 무지하거나 나빠서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약속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고 각자의 삶의 조건 속에서 원전 건설을 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하쿠는 원전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와 같은 구분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었던 전시가 지난 4월 서울 종로구 통이동의 보안여관에서 본 맞고도 틀린이었습니다. 이 전시는 식물의 파르마콘적 특성에서 출발합니다. 파르마콘은 고대 그리스어로 약과 독이라는 상반된 뜻을 함께 지닌 말입니다. 같은 식물도 조건과 용법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시는 식물의 세계를 통해 인간이 만들어온 이분법적 구분이 얼마나 제한적인 것인지 보여줍니다. 전시에서 인상 깊었던 작품 중 하나는 진 이니나레 작가의 영상작업 세상의 모든 꽃들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소설 속 아이돌 그룹 세상 모든 바다와 제목이 닮아있기도 합니다. 이 작품은 요리 프로그램처럼 연잎밥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들의 성다양성을 이야기합니다. 은행나무처럼 암나무와 숫나무가 따로 있는 식물도 있고 감자처럼 암수 구분이 없는 식물도 있습니다. 호박은 온도에 따라 암꽃과 수꽃이 피는 양상이 달라지고 단풍나무는 살아가는 동안 성별이 바뀌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성을 남성과 여성, 암과 수처럼 둘로 나누어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꽃들은 자연의 성이 그렇게 단순하게 분류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작품은 식물의 성에 관한 이야기에서 출발하지만 결국 우리가 인간의 성을 이해하는 방식, 더 나아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온 분류 체계에 대해 질문을 던집니다. 또 하나 인상 깊었던 작품은 송상희 작가의 영상작업 사과였습니다. 이 작품은 인류를 선하게 눈뜨게 한 금단의 열매 사과에서 출발합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백설공주에 나오는 사과, 카프카의 소설 변신에서 아버지가 주인공에게 던진 사과, 앨런 튜링이 사망한 현장에서 발견된 사과처럼 다양한 이야기 속의 사과들을 불러옵니다. 사과는 선악을 가르는 상징에서 출발하지만 작품 안에서는 훨씬 더 다양한 의미를 갖는 대상으로 확장됩니다. 하나의 사물도 어디에 놓이느냐, 누가 바라보느냐, 어떤 이야기 안에서 등장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뜻을 갖게 됩니다. 이런 지점이 전시 전체의 질문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맞다, 틀리다, 옳다, 그르다 나누는 것들도 사실은 맥락에 따라 훨씬 더 복잡하게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요. 세상 모든 바닷속 퍼포먼스 참가자들에게도 해진의 시위자들에게도 각자의 논리와 사정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꽃들은 자연 안에 다양한 성의 방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사과는 하나의 사물이 단일한 상징으로만 고정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소설과 전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지는 듯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나 누군가를 너무 쉽게 이 편 아니면 저 편으로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이 질문은 지금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유효하게 느껴집니다. 정치적 입장이든 젠더에 관한 논의든 혹은 어떤 사회적 쟁점이든 우리는 자주 이쪽 아니면 저쪽, 찬성 아니면 반대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요구받습니다. 하지만 실제 삶의 문제들은 그렇게 간단히 나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이 어떤 사람이나 사건, 입장에 숨어있는 여러 겹의 맥락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